낸시랭 씨 그 결혼도 문제됐었잖아요. 네. 그분 남편 아니 남편이었던 분도 파라다이스 아마 그걸로 속였을 거예요. 그분도 전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차원에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오늘은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이번 전청조 사건 되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네, 뭐가 있을까요? 인상적이었던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농담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너네 이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혼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사건 보면서 역시 신분 상승은 쉽지 않구나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기를 칠 때 보통 나는 엄청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는 사기를 해도 내가 여잔데 남자인 척하고 이런 식의 사기는 또 처음 겪어보네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청조 씨가 처음에 남현희 씨한테 접근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내가 일론 머스크하고 펜싱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단기간에 내 펜싱 실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대인 당신을 찾아봤으니 나를 좀 키워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택도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얘 사기꾼이네. 바로 네, 이렇게 근데 뭐 감지했을 남현희 씨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나한테 그런 장난질을 하겠어라는 생각도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좀 신빙성 있게 느껴졌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방문을 할 때 한 달에 1,500만 원씩 월급을 준다죠. 경호원이요? 경호원들을 네. 한 대여섯 명을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자기가 파라다이스 호텔 그 혼외자이고 재벌 3세고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영 틀린 말은 아닌 게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좀 특이하시잖아요.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대표 마크 주커버그하고 네. 격투기 한번 대결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럼 펜싱 대결도 붙어보자고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개연성 정도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쨌건 계속해서 이 재벌 3세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식사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갑자기 기자가 들이닥쳐가지고 피 호텔 그 상속인이시죠? 이렇게 누구십니까? 같이 계신 분 남현희 씨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알고 보면은 그 기자도 전청조 씨가 아르바이트로 예, 그죠, 그죠. 알바로 사전에 섭외했던 사람이고, 유명인들이 자기 다 아는 친구고 이렇게 과장되기를 하면서, 특히 또 명절에 직전에 선물이 왔는데 그 택배가 진짜 네. 복도를 가득 메울 만큼 아, 그래서 대기업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 그 외관을 꾸준히 형성함으로써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해가는 그러한 정말 대단한 사기 수법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 리플리라는 영화 있고 리플리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봐도 되게 재밌게 풀어가거든요. 이제 사기치고 막 자기를 꾸미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는 영화로 만들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있다라든지 비슷한 걸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개연성도 있고 할 텐데 이건 좀 개연성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그 재벌 3세라는 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청조가 진짜 교묘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들어서 이름 알 법한 그런 재벌들 같은 경우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좀 약간 카지노 쪽,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쪽의 어떤 재벌인 것처럼 했고, 또 재벌 3세라고 하고 또 혼외자라고 한 거예요. 혼외자라고 하면 보통 숨겨진 자식이니까 잘 드러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외부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하지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진짜 뭐 벤틀리 차량 거의 3억 이상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뭐 48점의 명품 가방,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 여동생한테도 뭐 달에 500씩 생활비 꼽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롯데 시그니엘에 그 남현희 씨랑 어머니 오셔서 사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뭐 자기 그 한간에 얘기하면 자기 휴대폰 스마트폰 딱 열어보면 51조 원이 꽂혀있는 예금 계좌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제시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인가? 진짠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법도 하다. 그런데 실제로 전청조는 하나도 제발 참새였나요? 맞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네. 낸시랭 씨 그 결혼도 문제됐었잖아요. 네. 그분 남편 남편이었던 분도 파라다이스 아마 그걸로 속였을 거예요. 그분도 전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차원에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약간 낸시랭이 사기 결혼의 아이콘이었는데 네, 이제 뺏긴 거죠. 예, 남현희 씨가 보면. 바톤 예. 터치를 하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노래방집 딸이, 강화도의 노래방집 딸. 그리고 부모도 약간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사기꾼의 DNA를 물려받은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얼마를 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보단 더 많이 성장한 사기꾼이 아예 업그레이드된 사기. 되긴 됐겠네요. 예. 예, 사기 전과가 거의 10범, 이미 10범이라고 누가? 하시고. 아버지요? 그 전청조 씨가 알고 보니까 사기 전과가 벌써 10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것만 해도 피해자가 20명에 피해액이 26억이래요. 아,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현희 씨를 만나기 전에는 좀 소소한 그런 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령 뭐 이분 또 성별로 되게 이렇게 자웅동체처럼 막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지금은 남자인 걸로 사기 결혼하셨지만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길게 진짜 예쁘게 청순하게 해가지고 나 혼전 임신했다 책임져라. 우리 결혼해서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니까 집 사게 돈 내놔라 해가지고 9천만 원인가 그걸 받고는 잠수를 탔대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혼인빙자 사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뭐 이때까지 안 드러난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네요. 전청조 씨가 그 결혼을 빙자해서 사기 행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남자랑 뿐만 아니라 뭐 여자랑도 한번 결혼을 한 이력까지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어때요? 이런 혼인빙자 사기, 네. 혼인을 빙자해서 재산이나 뭐 금품을 받아내는 이런 혼인빙자 사기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예, 뭐 기존에 있던 혼인빙자 간음죄에게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폐지되어가지고 네. 이제 더 이상 처벌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기죄, 혼인빙자 사기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기죄로 네. 이제 의율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그 전청조가 남현이와 진짜 결혼할 것처럼 여성지와 인터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실제로 결혼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냥 사기만 치고 도망가지 않고 공공연하게 인터뷰도 하고 실제로 뭐 결혼까지 하려고 기획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결국 다 해먹으려고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 뭐 남현이와 남현이의 그 지인들에게까지 이제 사기를 하려고 했겠죠. 뭐 이미 뭐 펜싱 협회 뭐 그쪽 관련해가지고 뭐 전청조 씨가 뭐 30억이었나 뭐 이런 걸 지원을 하겠다는 말도 나왔던 걸 보면 이제 뭐 펜싱 협회 차원에서도 자기가 관여를 한다라거나 뭐 그런 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남현이의 어떤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난 남현이 남편이다. 남현이 남편이니까 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갖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이렇게 사기치기가 굉장히 유리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남현희 씨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남현희 씨를 상대로 해서 남현희 씨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재산적 처분 행위를 받아서 내가 뭐 금품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런 경우에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부부 사이에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재력이 있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뭐 결혼까지 하면서
그 사기 범행을 쭉 이어나가려고 했을 개연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넥스트 타임에는 남현희 씨가 사기죄의 공범인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